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월요일날 휴장을 하면서 그래도 미국장이 월요일에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국 미국 증시가 월요일 또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선물에서도 일단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떠한 중요한 뉴스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크게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잇!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깔끔하고 담백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증안펀드 등판할까? 증시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이때 10월 달에 나오기로 한 증안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증안펀드 플러스 아마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매도 금지는 증시가 하락해야지 조금 더 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시가 빠질수록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야, 근데 증안펀드랑 공매도 금지 나오면은 증시 상승이 나타나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기대하려면은 결국은 증시가 조금 더 빠져야 된다고 하니까 증시가 빠질수록 이게 기쁜 일인지 아닌지 그게 좀 애매한 심정인 거 아마도 기론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증시가 설령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길 진심으로 바라며, 그리고 이번 주에는 CPI 발표라는 큰 이슈가 있기에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계좌를 건들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좌를 그냥 잘 보고 아니면은 그냥 계좌를 덮은 다음에 버틸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설령 이번 주에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증안펀드를 기대하며 잘 버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마지막에 쭉 하락을 했는데 바로 이 뉴스 때문이라고 하죠. 월가 황제 다이먼 침체 심가.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내년 중반까지 미국과 전 세계가 전부 다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늘 나오는 그 이유네요. 인플레,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걸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고 S&P 500은 향후 2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며,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거기다가 기름을 갖다 부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지금보다 20% 정도 더 하락하는 이번 하락은 이때까지의 하락보다 더 힘들고 괴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좌가 물론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적게는 20% 정도, 그 다음에 많게는 40%이 정도 손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또 한 20% 빠진다면은 아마도 적게는 40% 그리고 많게는 60% 70%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힘든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라면요. 이번 주에 시간 내서 진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리비안에서 대규모 리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비안은 아직까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인도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와중에 리콜이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직까지 역시 새로 만든 회사니까 부족함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조향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리비안의 차 1.3만 대가 리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지금까지 인도한 게 1만 3천 대가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출고된 차 전부를 리콜을 했다는 거겠죠. 물론 이 중에 1% 정도만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리콜은 추후 생산량에도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평판 또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리비안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7% 넘게 급락 마감했고 지속적으로 하락 행진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뉴스를 보니까 오늘 현대차랑 기아가 빠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요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또 난리를 쳤어요. 미국 완성첩계 투자 의견 하향,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깊냐 얕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면은 결국은 소비자의 수요가 침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자동차를 사려고 했다가도 야, 근데 지금은 좀 살 때가 아닌 것 같다, 한 1년 뒤에 사보는 게 어떨까, 일단 1년은 버텨보자 라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차의 판매량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UBS는 GM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강등시켰고, 그 다음에 포드는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네이버의 매도 리포트를 낸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완성접계는 주가가 급락했으며, 주식을 떠나서 이 생각을 연속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면은 결국은 자동차 값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은 당연히 그 물량을 밀어내기 위해서 할인, 프로모션을 많이 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대란이니 뭐 그런 것 때문에 차를 주문하면은 6개월에서 1년씩 걸리지만 이러한 현상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또다시 예전처럼 할인받으면서 차를 주문하고, 그리고 주문하면은 몇 개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최근 들어 이제 차를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물론 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야 됩니다. 내 생업이 먼저니까 사야겠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차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는 게 가격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결국 또 자동차 업계의 주가도 지지부진할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리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선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 업계, 한국 완성차 업계도 같이 덩달아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처럼 직접적으로 기아, 현대차를 때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산업은 또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기아와 현대차에도 불똥이 튀었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가 오늘 4% 하락, 기아차가 5%씩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 와중에 기아는 66,000원까지 쭉 빠졌다가 오히려 아랫골을 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외국인의 매도 행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는 바로 리포트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쓸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선제적으로 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10월 전에 10월 달에 우리가 사야 되는 주식이 뭔가 그런 것들을 증권사가 예측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좀 유망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3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전망이 정말 무색하게도 주가는 오히려 10월 들어서 더 하락을 키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시장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공모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상장하는 기업은 딱 한 가지, 이번 주 금요일에는 OSP가 상장하고요. 이 친구는 기관 경쟁률 1582대 1, 그리고 영위하는 사업은 펫푸드 전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골프존 커머스, 산돌, 저스템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있으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청약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골프존 커머스는 기분들이 딱 느낌이 오죠. 골프용품 유통사라고 하며, 그리고 산돌은 아마도 기분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폰트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스템은 첨단 산업 내 수율 개선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공모주 청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핀테 영상 분석 기업이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멸균 솔루션 기업 플라즈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업을 한번 공부해보시고 어떤 기업에 청약하실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공모주도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조금은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저 기리시 생각했을 때는 나름 긍정적인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제약적 금리 수준을 지속하면서도 위험도 예의주시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긴 하겠지만 혹시나 위험해 보이면 조금 멈출 수도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내년 3월 이후 금리를 4.5%까지 올리고 이후 상황을 보기 위해서 멈추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를 보면은 야, 아직도 많이 남았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일단 사실 내년 3월은 코앞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미 4.5%까지 올리는 걸 증시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5%는 것도 1.25밖에 안 남았고, 이는 자이언트 스텝 한방 그 다음에 빅 스텝 한방이면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조금 힘든 시간이 지속될 수 있지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타자가 바로 경기 침체겠죠. 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을 꼭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금 금리가 미쳤어요. 우리은행에서 무려 4.65%짜리 1년 예금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말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짜 5% 시대 초읽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금을 봤을 때 야, 굳이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매력적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데 이 와중에
야, 예금 금리가 이렇다는 건 대출 금리가 도대체 어떨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 투자는 줄어들고 지갑을 잠그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속적으로 금리는 둔화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가 지속되기는 좀 많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어디서 파열음이 들릴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금통위에서는 빅스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예금자 보호액 1억까지 상향. 자,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 때 살짝 고민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금자 보호 때문에 야, 나 지금 갖고 있는 게 1억인데 이거를 5천을 넣을까 아니면 1억을 넣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그게 바로 예금자 보호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게 1억까지 상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준다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벌써 22년째 5천만 원 동결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바뀔 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1억 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렇게 상향되고 나면은 뭐가 바뀔까요? 바로 저축은행 예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영향이 클지,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저축은행 관련 주식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어제는 설악산에 첫눈이 내린 걸 관측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무려 9일이나 빠르다고 하니까 올 겨울이 심상치 않음을 벌써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럴 때 느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몇 도에 어느 정도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는가, 괜히 얇게 입었다가 아니면 두껍게 입었다가 낭패를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15도에서 20도는 얇은 니트나 맨투맨을 입는 게 딱 적당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추운 10도에서 15도는 자켓이나 가디건, 그리고 5도에서 10도 이때부터는 진짜 좀 춥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코트, 가죽 자켓, 히트텍 이런 것들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도 이하는 패션을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패딩을 입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HMM 25년까지 민영화 완료. 정부가 HMM의 민영화 완료 시기를 25년 말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지금 HMM은 한국산업은행이 20%,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9% 들고 있는데요. 다만 25년이면은 해운업의 호황이 끝난 이유일 수도 있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왔지만 HMM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HMM도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1년 전 가격이 43,850원인데 지금 어느덧 17,500원으로 반토막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오랜만에 호재 소식이 조금 나왔습니다. 임원진이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요. 최근 카카오뱅크 임원진이 지난 7월부터 약 9만 주의 자사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최근 주가 급락 이후인 6일과 7일에는 11명의 임원이 54,600주를 총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주가 넘다고 하니까 야, 꽤나 많이 샀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은 10억 원 내외라서 사실 주가가 움직일 만한 그 정도 물량이 아닌 건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임원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카뱅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주가 부양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증시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카카오 친구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만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특별 메시지 나올 듯. 오는 25일엔 이건희 회장의 2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곧 회장 취임식을 할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아마도 10월 말 11월 초 어떤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삼성전자 주주 가치를 위해서 TF를 만들어 특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거는 바로 M&A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언제 나올지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을 계속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지난주에 오버워치2라는 게임이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괜찮다고 하는데요. PC방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버워치2가 지속적으로 흥행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팅 게임 안에서는 일단 1등에 안착했고 서든어택,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이러한 게임을 밟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PC방 점유율 1등은 역시 롤 38%고 그리고 2등은 피파 온라인 4가 16%, 다음으로 3등이 바로 오버워치 2로 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오버워치 2라는 게임은 오버워치 1 그때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플레이해보신 기름들은 이 게임이 1보다 괜찮은지 아닌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라젠 내일 상패 여부 결정. 벌써 2년 넘게 거래 정지가 되고 있던 신라젠 드디어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주주분들의 소가리가 얼마나 컸을지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참고로 신라젠 주주분들은 무려 1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증권가에서는 거래 재개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라고 한데요. 지난 2월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때 몇 가지 과제를 냈죠. 그런데 신라젠 측에서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래 재개가 되지 않겠나, 17만 명의 수건이 풀리지 않겠나 라고 본다는 거고, 참고로 신라젠이 2년 전 그때 거래 정지가 된 이유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 그리고 배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엔터에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아이들 선주문 70만 장, 요즘 노래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 노래에 관심이 없다면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은 꽤나 유명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올해 봄 톰보이라는 노래 때문에 좀 대박을 친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자아이들이 이번에 또 컴백을 한다고 하며, 그리고 벌써 앨범 선 주문이 70만 장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큐브엔터의 주봉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쭉 올라갔다 하락했던 거 보이시나요? 이때가 바로 톰보이 당시 주가 상승이 1주에서 2주 정도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만큼 노래가 대박을 터뜨렸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번에도 이 정도 관심을 가질지 관심 있게 봐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앨범은 10월 17일에 공개가 되고 지금 이미 유튜브에는 선 공개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